당시 일감이 많아서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하는 상태였고요. 남편은 인력 소개 일이지만 이쪽 저쪽에 현장도 많이 알고 있어서 필요할 때 공사 현장으로 건축 부자재를 조금씩 배달하는 일도 했었거든요. 밑에 직원 2명을 두고 한 명은 인력 소개에 관련한 사무직원과 자재를 관리하고 납품하는 직원, 이렇게 총 2명이 있었어요. 사업이 한창 잘 되고 있으니 이번엔 남편이 사업을 계속 확장시킬 생각만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조언을 구했었는데 저는 일단 하던 일이 있으니 좀 두고 보다가 하자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된다면서 계속 늘려야 된다고만 말했습니다. 가게 매출이나 돈 관리는 전적으로 제가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연애 때부터 뭐든지 엄청 벌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 전부터 돈 관리를 해왔던 거예요. 없는 살림에 한 푼이라도 모아보겠다면서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남편이 좋은 상가 매물이 나왔다면서 자재 보관도 널찍하니 좋을 것 같고 위치도 현장이랑 딱 중간 지점이라면서 저한테 웬 상가 사진을 막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평소에 모험을 잘 하지 않는 성격인데다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편이라 그때 남편 요구에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몇 주간은 풀이 죽었는지 남편 낯빛이 엄청 어두웠습니다. 친정 식구들에게 물어보니 저희 아빠가 그러시더군요. 남자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 그냥 아무 말 말고 도와줘. 최서방이 일부러 말아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냐. 아니나 다를까 몇 달 후에 저희는 쪽박 신세가 되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잘 되던 인력사무소가 문을 닫았다고 하고 사업을 확장시키려던 그 상가도 덕분에 물거품이 돼버렸죠. 왜 갑자기 잘 되던 사무소가 절단났냐고 물었더니 인력 단가가 안 맞아서 조정을 해보려다가 그나마 알고 있던 현장 소장들에게까지 외면을 받았답니다. 아니 왜 인력들 페이를 조정하려고 한 건데? 설마 그 자재 창고 때문에 그런 거야? 제가 2년만 참아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목돈을 만들어 보려고 임금 인상을 요구했답니다. 그땐 남편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던지 왜 그렇게 생각이 짧냐고 안정적인 수준에 접어들면 얼마든지 더 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너무 한심한 남편에게 말도 섞기 싫더라고요. 망한 것도 망한 건데 저한테는 당장 내일이 문제였어요. 애들도 이제 학교 들어갈 나이라 학원비에 식비는 어쩌라고 그런 짓을 하는지 정말 철이 없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뭘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지 밤늦게도 나갔다 들어오고 아침에도 나갔다 들어오고 대중이 없더라고요. 저는 남편 돌볼 여력도 없어서 그땐 힘들어서 그렇겠거니 했어요. 남편이 좀 어이없을 정도로 생각이 짧을 땐 있지만 그래도 애들이랑도 잘 놀아주고 다정다감하거든요. 벌리길 좋아해도 책임감도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사업을 확장시키려던 상가를 갑자기 계약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돈이 났길래 그걸 계약했냐고 물어보니 현장 소장들이랑 사정을 얘기하다 보니 그게 풀렸다고 했고요. 그렇게 남편은 새 상가에서 건축자재를 판매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전 사무소는 그때까지 같이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사무실 뺀 지 오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돈 관리를 제가 하고 있으니 딱 보이는 거예요. 매출이 예전만 못하더라고요. 월 200도 집에 못 갖다 줄 때가 허다했고요. 그때까지 부족한 생활비는 친정엄마가 도와주는 바람에 그래도 밥은 굶지 않고 있었거든요. 저는 날마다 따지기 시작했고 저랑 남편 관계는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밤새 남편이랑 이야기를 해봤더니 상가를 얻은 것도 상간녀한테 돈을 빌리는 바람에 얻게 되었다는군요. 그것도 200도 아니고 4천을요. 사무소가 망하고 남편이 집에 들락날락 거렸을 때 만난 것 같더라고요. 당장 이혼하고 싶었지만 저희 친정에서 반대를 하셨어요. 애들도 있고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겠다고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면서요. 그러자 저희 아빠는 저희 가족을 친정 바로 옆집으로 이사를 시키셨어요. 당시 건축자재 외상이 많았어서 저희 명의론 도저히 집도 못 구했거든요. 그 외상값도 친정에서 갚아줬고 아빠가 하는 작은 공장 일을 남편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좀 숨통이 트였지 안 그랬으면 길바닥에 나뒹굴었을 거예요. 지난 몇 달 동안 이사를 하고 난 뒤에 정말 얼마 만에 근심 없이 살아보는지 너무 행복했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은 되었지만 남편이 친정 가업을 완전히 물려받은 게 아니라서 당분간은 쪼들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바람을 핀 정황이 있었던지라 저에게 신뢰를 다시 얻으려 많이 노력했어요. 바람 초기에 잡은 거라 한 번은 용서를 해줬거든요. 그 이후엔 정말 일만 열심히 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남편 상가를 얻어준 상간녀 전화였고요.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지 딱 1년 만에 전화를 한 것 같더군요. 그런데 이 상간녀가 대뜸 차용증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충고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저에게 너무 과분한 남자라면서 말이에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슴은 막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최대한 정중하게 통화를 마쳤습니다. 상간녀의 말을 정리하자면 1년 전 남편이 자기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썼는데 그걸 둘 다 갖고 있답니다. 상환기간이 차용증을 쓴 날로부터 2년이고요. 그러니 전화 받을 당시 1년이 남았던 겁니다. 그 상간녀는 남편이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시점부터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협박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돈 언제 갚을 거냐? 지금 당장 갚지 않으면 당신 와이프에게 모든 걸 폭로하겠다면서요. 그렇게 1년 넘짓 남편은 시달리게 되었고요. 모든 돈 관리는 제가 하기에 남편이 할 수 있는 건 갚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란 말을 하는 것과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한 것 뿐이랍니다. 그러다 상간녀가 분에 못 이겨 저한테까지 전화를 하게 된 거였고요.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남편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차용증 얘기를 왜 안 했냐고 제가 남편에게 따져 묻자 차용증엔 돈을 기한 안에 갚겠다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는 조항도 있더군요. 그날 통화를 하고 나서 저는 제정신도 아닐 뿐더러 남편을 추궁하며 울고 괴로워하느라 그 여자랑 다시 통화를 할 수는 없었고 그 다음날 오전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녹취를 하게 되었고요. 마음을 추스려 끝까지 담담하게 통화를 끝내려 했습니다. 나는 남편과 이혼을 할 거고 오늘 변호사를 찾아가서 너네 둘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거다 라고 먼저 말을 했죠. 그랬더니 이 정신 나간 여자가 하는 말이 더 웃깁니다. 너 남편이랑 할 때 좋았니? 대뜸 이러는 겁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다른 여자 입에서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선을 넘는 얘기는 하지 마시라. 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다 라고 했더니 자기는 남편과 하면서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를 또 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의 신체 부위에 대한 본인 감상평을 제게 말하더군요. 제가 듣기엔 너무 괴로웠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것 같이 치욕스러웠습니다. 더 명확한 증거를 얻으려 노력했지만 정신이 어질했죠. 저는 지금 녹취 중이니 말을 가려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고 남편과 헤어진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왜 굳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내게 전화해서 이제와 폭로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궁금하고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러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럴수록 그 여자는 더 가관이었어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모든 범위를 뛰어넘는 사람이더군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었고 상식적이지도 않았으며 악랄하고 치졸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소송할 거라고 말도 했고 녹취 중이란 경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그 여자는 제게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기간 동안 횟수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계속했고 자기들끼리 했던 대화를 제게 굳이 들으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특히나 제 남편이 했던 말은 여러 번 곱씹으며 수차례 말해줬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고 그게 너무 불쌍하고 짠해서 돈을 빌려줬답니다. 저도 일을 하게 하라고 본인이 충고했다는데 남편이 상간녀에게 그것만은 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면서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제 남편이 저한테 얼마나 착하고 좋은 남편인지 갑자기 설교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남편한테 잘하고 살으라고 말이에요. 남편이 돈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저더러 왜 돈도 안 벌고 그러고 사냐고까지 친절하게 간섭까지 해주더군요. 이런 말들을 장장 1시간가량 통화하면서 그 상간녀에게 충고 들은 내용입니다. 그래도 저는 할 말은 해야 했기에
쓰러지고 있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남편과 이혼할 거고 너네 상간소송 할 거다. 내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 쓴 것도 아니고 그 돈은 내가 갚을 의무가 없다. 기한이 지나도 남편이 돈을 갚지 않거든 그때 소송해라. 그리고 두 사람 문제이니 더 이상 나에게 돈 문제로 피곤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확실하게 전했더니 이번엔 상간녀가 울면서 애원을 하더군요. 네 남편 정말 착한 애다. 소송하던 말던 알아서 하고 본인은 남편이랑 사별을 했는데 남편을 잃고 나니 허탈했다며 저는 그런 남편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하더군요. 제 남편 이름을 막 부르면서 불쌍하다고까지 했을 땐 결국 무너질 것 같아서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렇게 제 자존감과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산산조각이 나는데 걸린 시간은 1시간이었어요. 통화를 끊고 나서 울면서 계속 생각해봤고요. 다른 사람들은 먼저 남편 외도를 눈치채고 마음을 추스리고 소송을 결심하면서 증거를 모은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없이 강제로 알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정확히 제 마음이 어떤지 지금은 들여다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상간녀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길 바라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군요. 외면하고 싶은 진실들을 강제로 알게 되고 정작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지금은 그냥 슬프고 아프고 충격적인 감정만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감정들이 몰아가며 닥쳐서 그 감정들조차 어떤 순서로 표출을 해야 할지 몰라서 울다가 웃다가 화를 냈다가 그러다 혼절하고 다그쳤다가 원망했다가 미워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틋해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당황스럽기만 하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간녀는 저랑 전화를 끊자마자 제 남편에게 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 와이프랑 얘기 잘 끝냈어. 어젠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네. 미안. 하면서 말이죠. 끝에 그 문자만 봐도 제 결정이 이렇게 심란하지는 않을 텐데 애석하게도 그 문자를 봐버렸습니다. 그 뒤에 남편에게 문자로 어떤 남자의 사진을 올리고선 이 사람은 내 새로운 애인이야. 와이프한테 전해줘. 라는 문자를 보냈더군요. 칼에 살을 베인 듯 현재는 정말 공허합니다. 애들 보고 꿋꿋이 살아야 이기는 건지 아니면 남편과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